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마뱀부터 거북이, 뱀처럼 이색적인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도 많아졌죠. 동시에 이색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외래 야생동물을 밀수하거나 또 키우다 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립생태원 사이테스 동물보호시설에서 밀수되거나 또 유기된 야생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주는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생태원 동물보호부에서 일하고 있는 안병덕 계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장님, 국립생태원 안에 있는 사이테스 동물보호시설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밀수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동물을 키우다가 버려지는 유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예전에는 일부 동물원이나 과학원에서 조금 수용해서 보호를 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안락사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동물들을 사이테스 동물보호시설에서 데려와서 보호하고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되면 새로운 곳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이테스라는 말 자체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그 사이테스는 이제 국가 간의 동물 거래에 관한 협약이에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 지구에 이제 멸종위기종이 있는데 국제적 네네.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이제 사이테스 협약에 정한 부속서 1, 2, 3이 있거든요. 그 부속서에 따라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해 놓은 협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멸종 위기가 심한 동물일수록 거래를 못 하게끔 하는 그런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동물을 같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막 거래할 수 없게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유기동물 보호소나 그럼 동물병원과는 어떤 또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유기동물 보호소나 이제 동물병원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고양이를 주로 보호하고 치료하는 곳인데, 그렇죠. 네. 사이테스 동물보호시설은 그런 주인이 없거나 이제 동물을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들, 그런 동물들을 데려와서 보호하고 이제 행동풍부화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곳입니다. 치료를 하는 거는 동일한 역할을 하긴 치료를 하네요. 같이 하는데 이제 대상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지금 이제 사이테스 동물보호시설에 있는 동물들 대부분은 밀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동물들이 대부분인 건가요? 네네. 사이테스 동물로 지정된 동물들이 전부 외래 종이거든요. 외래 야생 동물이라서. 그래서 데리고 있는 동물들이 다 외래 야생 동물입니다. 실제 좀 사례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무랑 도마뱀이나 이구아나 서벌, 일본 원숭이 이런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 평균으로 보자면 그렇다면 이제 시설 안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오고 그러니까 거쳐가게 되나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140종 한 580개 채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연간 한 300마리 정도씩 들어와서 개소 이후로 한 1,200마리 정도가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그런 동물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죽는 경우가 생겨서 현재는 41종 한 370마리 정도 있습니다. 개소한 지는 시설이 오래됐나요? 언제부터 운영됐나요? 21년 7월부터 운영을 해서요. 한 네네.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구조되거나 보호된 동물들 가운데 계장님 기억에 남는 사례, 특별히 떠오르는 동물 있다면 어떤 동물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새로운 곳을 찾아주려고 외국의 좋은 환경의 동물원으로 많은 동물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호하고 있다가 네네. 외국으로 또 보내는군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때 이제 최초로 보낸 동물이 서벌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서벌이요? 네네. 서벌. 네. 서벌이라는 이제 아프리카 고양이과 동물인데 그 평택에서 고양이 잡아먹는 고양이로 TV에도 나왔던 애인데 그래요? 그 동물이 처음 외국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평택에서 그렇게 발견이 되고
이제 이 구조가 돼서 저희 시설로 오고 한 2년 정도 저희한테 보호를 받다가 좀 큰가요, 고양이가? 네, 그 약간 생긴 건 좀 약간 표범처럼 무늬가 좀 있고 크기는 한 요 정도. 네네. 다리, 일반적인 우리 고양이보다 상당히 크네요. 그 다리가 길어서 체구가 좀 높습니다. 요 정도. 그렇군요. 네. 그런 동물이 지금 한 2년 정도 있다가 미국의 이제 좋은 환경과 좀 그 원래 동물 맞는 기후대에 있는 동물원으로 가서 그렇죠. 좀 잘 맞는 기후가 따로 있는 네네.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좀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약간 이게 그 아프리카 그 동물이니까 우리나라랑은 좀 안 맞아서 좀 맞는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네, 2년 있다가 이제 보내줬던 네. 써머리란 고양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손탄 동물 야생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야생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사람과는 좀 일부러 거리두기도 하고 그렇게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이테스 동물 보호 시설에 있는 동물들도 좀 상황은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맞는데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 게 우리나라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저희 같은 시설에서는 지금 들어온 동물들이 우리나라 동물이 아니니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낮고 뭐 저희 보호시설에서 평생 살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원에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그 동물과 사람이 친해지는 게 오히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차피 여기서 계속 살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외래 동물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이 계속 먹이를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데 마주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걔한테 안 좋고 저희도 안 좋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생활하다 보면 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친하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데려가서 치료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을 피하면 뭐 치료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망으로 포획해서 이렇게 억지로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친해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테스 동물 보호시설 안에 있는 외래 동물들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환경으로 해서 방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네, 그 방사를 해도 그 겨울이 너무 워낙 춥다 보니까 외래 동물이 보통 이제 동남아나 이제 아프리카 이런 쪽 동물이라서 그 살아나기도 힘들지만 이제 또 풀어서도 안 되는 게 이 동물들이 생태계에 나가서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할 거나 다른 그렇죠, 동물에 그렇죠.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막기도 해야 돼서 네네. 방생은 안 됩니다. 안 된다. 네. 네네. 앞서 이제 시설에 뭐 수용 가능한 동물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호소의 그 공간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여유가 있나요? 좀 많이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밀수가 계속 매년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연간 300마리씩 계속 밀려서 들어오고 유기동물도 계속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시설은 어쨌든 그 물리적인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네. 공간 문제가 좀 제일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도 떨어지고 힘들어지고 이제 직원들은 그대로니까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좀 그렇습니다. 인력이나 시설은 그대로인데 네. 점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네네, 들어오는 동물 수만 동물들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다행히도 그래도 보호시설 확장 소식이 있다고요. 네. 네, 환경부에서는 그 소외받는 동물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작년 24년 2월에 라쿤 같은 사이테스가 아닌 외래 야생동물 보호소가 또 국립생태원에 생겨서 지금 동물을 보호하는 업무를 또 수행하고 있고 26년에는 또 그 사육곰들을 보호하는 사육곰 보호시설이 또 26년 건설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곰을 한 70마리 정도 보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아니 라쿤이나 곰들이 그렇게나 많이 시설에 있나요? 라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쯤인가에 라쿤 카페가 또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 라쿤 카페가 유행하면서 라쿤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 동물원법이 개정되면서 라쿤을 키우기가 좀 힘들어져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엄청 옛날에 웅담 때문에 사육검을 권장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웅담은 예전에 금지가 됐고, 근데 곰리도 생명줄 그러니까 막 오래 사니까 네네. 지금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곰이 상당히 수명이 긴 동물이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도 동물들이 제가 알기로는 200여 마리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물들이 아직도 사육 그 예전에 농장에 아직도 있는 곰들이 많이 그래요? 있는데 네. 거기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애들을 데려와서 좋은 시설에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충청 오늘 국립생태원 사이테스 동물관리부 안병덕 계장과 함께 밀수되거나 또 유기된 야생 동물의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장님 개인적인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요? 사실 이게 뭐 일반적인 평범한 직업은 아닌 거잖아요.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네. 그냥 대학교를 점수 맞춰서 갔거든요. 동물 쪽으로. 네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군대도 갔다 왔는데 좀 이제 앞으로 뭘 할지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 내에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생겨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관련된 수업이 있었고 해서 그쪽 일을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동물 일을 처음 시작한 계기가 되었었고, 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동물들을 계속 구조하는데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는 이유가 90% 이상이 이제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사람 때문에 다치고 하는데 나라도 동물을 좀 살리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다. 나라도 동물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야, 나라도 동물을 위해 살아야겠다. 방금 하신 말씀이 그 마음도 전해지고 일에 대한 자부심까지 느끼게 되는데 일하시면서 뭐 뿌듯한 일도 물론 있겠지만 힘든 일도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이게 동물 일을 하다 보면 뭐 이유가 어떻게 되든 약간 자꾸 동물이 죽는 거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매번 겪어도 무뎌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계속 힘든 것 같아요. 동물들 떠나보낼 때가 너무 힘든 상황이시고요. 네. 그 사이테스 동물 보호 시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이제 오늘 알게 됐는데 이 시설이 갖게 되는 사회적인 의미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생명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다른 생명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이제 시민의식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그 주변에서요, 그 사이테스 동물로 보이는 동물을 봤다라고 하면 바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이테스 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이제 불법인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 동물이 이제 서류가 있고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키우는 동물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거래도 네. 있긴 한 거군요. 네, 어쨌든 네, 허가 받고요. 네네. 정상적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하기보다는 뭐 근데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걔가 그렇죠. 정상인지 아닌지. 네. 그래서 그 동물의 키우는 그 공간이나 이제 사육 환경이 너무 안 좋거나 이제 동물의 건강에 좀 안 좋아 보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불법 사육이라는 걸 어쨌든 요새 SNS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걸로 좀 알게 됐다 하면은 각 지방유역 환경청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네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신고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네. 말씀해주신 뭐 불법 거래나 사육 일어나지 않으려면 유기되는 동물 자체가 당연히 줄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 불법 거래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할까요? 불법 거래가 발생하는 거는 동물을 사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테스 동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할 때부터 이 동물 한 개체마다 서류가 있거든요. 이 네네. 동물이 정상 개체라는 네. 서류가. 근데 동물을 구매할 때도 내가 이 동물의 주인이 됐다라는 양도양수 신고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이제 불법 거래가 된 거고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서류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수요가 많이 있다 보면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밀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외국에 불법 동물 번식장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고요. 일단 뭐 이색 동물이나 외래 동물은 국가의 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끝으로 오늘 방송 보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네. 이 동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개고양이는 반려동물 넘어서 우리의 가족이 됐는데 이제 파충류나 어류나 이런 쪽은 아직 미물이라는 인식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동물은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이 그냥 잠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셔서 심사숙고하시면 좋겠고 생명을 거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립생태원 사이테스 동물보호시설의 안병덕 계장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밀수된 동물, 유기된 생명들에게 다시 야생을 기억할 기회를 주는 일. 그건 단지 동물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첫 걸음일 겁니다. 충청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